그렇다면 이제 이 AI가 전통적으로 IT 분야에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적용이 됩니까? 이번 CES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 기업, 심지어 100년도 넘은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AI를 통해서 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쇼였다. 어.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조 연설자들이에요. 맞아요. 예. 올해 기조 연설자들을 보면요. 로레알, 오. 월마트, 나스닥 퀄컴, 베스트바이 뭐 이런 식으로 통신회사뿐만 아니라 가전회사, 유통회사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가장 핫한 회사가 어디였냐? 저는 단연 로레알을 꼽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생성형 AI, 챗 GPT를 쓰는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로레알이 실제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 예. 학술 데이터, 논문 데이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았어요. 어. 그리고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화장품 회사들도 AI를 접목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건데 그게 네네네. 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화장품 전용 이른바 챗GPT 같은 게 네.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를 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립스틱을 발라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AI가 들어갔어요. 예. 이게 AI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입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떨림에 대한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되고 있으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입술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가 또 이슈가 됐는데 적외선으로 머리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센 열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결이 안 상한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염색 기계인데 염색을 요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오. 20분 안에 염색이 끝나요. 와. 대박. 뷰티 테크라고 하는 것이 1, 2년이 아니라 네. 이미 그 로레알이 10여 년 이상 계속 이 CES에서 혁신상을 받아왔거든요. 예.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예. 근데 그런 것들의 총합체로 음. 우리가 AI를 만나고 디지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하는 뷰티를 기술로서 어떻게 보여줬는가라는 걸 좀 보여준 쇼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박정호 교수님을 위해서 월마트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맞아요. 리테일. 왜냐하면 이게 둘 다 AI를 같은 구조로 쓴 건데 예. 데이터가 다른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내가 먹을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쇼핑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세요? 뭐 그 정확한 이름을 알지 않으면 참 네. 검색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월마트에서 보여준 기술이 뭐냐면 네. 나 오늘 축구 경기 보는데 괜찮은 거 좀 구매해줘라고 하면 네. 지가 알아서 딱 모아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와.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화장품하고 똑같은 거죠. 수많은 이 월마트의 이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파티를 하는데 파티에 어울리는 거 추천해줘. 그러면 한 번에 물건을 넣어준다든지 너무 편하다. 이렇게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던 게 월마트의 이 그 키노트에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월마트가 얼마나 이 AI의 진심이고 또 월마트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제휴하고 있는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자기의 기술로만 된 게 아니라 네.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제휴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계속 쌓아 올렸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진짜 AI가 생활 깊숙이 여기저기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투자 입장에서는 좀 더 모호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식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이제 빅텍이라고 불렀던 회사들이거든요. 네. 자, 지난 20년 동안 빅텍이라는 회사들이 해왔던 일은 시간 확보 전쟁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24시간을 누가 더 확보할 것인가의 전쟁을 구글, 애플,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텍들이 해온 거고 이미 우리 24시간은 그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자, 이들 업체들이 요즘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자, 일반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네,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데요. 앞으로는 물리적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빅텍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성장성과 안전성이 같이 보장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AI가 드디어 물리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주목돼요. 특히 이번에 CES에서도 AI를 적용시켰던 대표적인 파트가 도시명 항공기라든가 또 외형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 이런 기술이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팀장님, 자동차 분야와 AI 혁신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네, 자동차라는 것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디바이스로서의 판매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손님들이 타고 다닐 때 데이터를 모아서 주행 데이터를 서버로 옮겨주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굉장히 용이한 수단으로서 자동차 시장이 그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인공지능의 개화를 이제 이어주는 다리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그리고 로봇에 주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테슬라 얘기를 안 듣고 갈 수가 그렇죠. 없어요.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테슬라에 따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간 김에. 예, 어떠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와. 어울렸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치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운전을 10년 이상 한 아주 능숙한 사람이 10, 그리고 이제 막 면허 따가지고 막 도로에 막 나온 사람이 5, 그리고 나머지는 무면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오, 질문이.